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물리학적 개념입니다. 왜 이런 강연을 제가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학술 논문을 쓸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논문을 쓴 목적인데 강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모두들 말하기를 21세기는 불교가 이제 인간의 정신을 이끌어갈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새 그 주부란 말이 있죠. 주부란 말은 뭐냐면 주이시 부디스트라 해가지고 유대교이면서 교도이면서 불교도인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굉장히 다른 종교와 그 양립하기 어려운 배타적인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불교를 함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가 그 인간 정신을 개발하고 계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 될 텐데, 굉장히 근데 한 가지 불교를 접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걸 교리를 따지려면 뭐니 하더라도 연기법과 사성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사성제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결국은 그냥 줄여서 말한다면 삶이 고다. 이렇게 되면은 불교가 염세주의인가 보다 하는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소위 일체적 공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럼 우리 눈에 다 뭐가 보이는데 공이라 그러니까 역시 허무주의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 고와 공의 의미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고와 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서 고라고 하셨는지, 근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는 한자말로 써가지고 괴로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보시는 건데, 사실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 제자들도 고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하니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은 다음에도 부처님한테 또 부처님 고가 뭡니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그 고는 그 의미가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선 그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세 가지로 말하면 고고, 괴고, 행고를 말합니다. 행고. 고고란 건 글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괴로움 맞습니다. 이게 뭐 맞으면 아프고 뭐 그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괴로움을 말하는 건 맞는데, 괴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뭔가 영원히 갖고 싶은데 없어지는 거. 소위 인생이 이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니까, 사실은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 자체가 고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삶 자체가 좋은 거 나쁜 거 변해가면서 인간한테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발판으로 해서 시련을 이겨내고 발전이 있는 법인데, 그래도 하여튼 부처님은 고라고 그러셨으니까 뭐 고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행고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온이,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으로 모이는 오온이 이 우주 만유고 사람인데, 그게 그냥 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 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즐거움이 없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 세상에서 즐거움을 뭐라고 하셨냐면, 행복 중에서 가정생활에서 행복, 출가자의 행복, 그 다음에 집착을 여의는 행복, 그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행복도 다 말씀하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아주 평온하고 고유한 상황에 있는 것도 역시 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도 고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도 고고, 즐거움도 고고, 불고 불락도 역시 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때 말씀하신 고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고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결국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쉽게 그 예를 들자면 법구경에 보면, 아람품에 보면 세상에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서 그냥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다는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건 고라고 그러셨고 어떤 거는 즐거움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고와 낙과 불과
불락도 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현상에 끌려다니는 이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삶이 즐거움도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돈으로 치면 지금 저기에 지구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있는데 그 100원도 별거 아니고 10,000원도 별거 아니고 1억도 별거 아니고 설사 10억이라 하더라도 별거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 자체가 삶 자체의 공가? 이거는 그 소위 우리가 오음성고라고 하긴 하지만은 보통 오치온고라 그래가지고 그 색, 수, 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인간 삶 자체가 그다음에 고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인간이란 소위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매달려서 집착을 하면서 생기는 고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느낄 수 있고 또 슬픔도 느낄 수 있고 수행도 하는 것인데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제목을 보니까 6번째 그 강연하실 분은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가 윤회의 무아의 현대적 이해라고 그랬죠. 무한데 무슨 윤회가 있는가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부처님 말씀 분명히 고를 말씀하실 때 오음성고, 오치용고라는 말은 자아의식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뜻인데 결국 이 말씀은 바꿔 말한다면 너와 내가 없는 경지가 참된 행복이고 결국은 이 세상과 인식 대상이라고 부르는 이 우주 전체를 생각할 땐 벌써 인식 대상이 되죠. 내가 나 아닌 것과 나로 구분해서 생각할 때 거기에서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는 뜻인데 말을 바꿔 말한다면 너와 내가 없는 경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선성들이 선정에 잠겼을 때 그 무라일체라고 그러죠. 무라일체 또는 내가 없는 경지라고 하는데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면 갑자기 어느 날 벌레와 나무와 주위에 대한 동물과 식물과 내가 다 그냥 한 몸이 돼서 뭐 나무가 느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고 뭐 동물들이 느끼는 것이 느낄 수 있어서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경지, 그 소위 대원경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대원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물론 선정뿐만 아니라 깨워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아의 그 의식이 없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깊은 선정이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밝히고 생각해 보면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나 무아가 과학적으로 어떤 타당한 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선정이라든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직접 공을 체득하거나 무아를 체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에는 정말 비어있는 것인데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성에 의해서 허망 분별에 의해서 분별지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이 관찰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이해를 한다면 적어도 불교적 교리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 불교를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과 결부시켜서 한번 그 해석해 보는 것이 뜻 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결국은 공과 고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데 도움을 주는 뜻에서 그 불교와 과학을 함께 우리가 논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제목대로 우리가 그 시공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반야신경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 색즉 시공이죠.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람일 듯이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그래가지고 쭉 나오면서 색즉 시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 왜 이 색을 공이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색이 공이라는 것은 저는 나중에 이 강연의 제일 끝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라고 제가 맡은 것이 시공간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강연하실 조원호 교수가 그 물질의 색
즉 시공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주로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알겠지만 시간과 공간이 물질에 대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도 색 즉 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그 인류 그 어떤 사상사 또는 과학의 역사상 어떤 혁명적인 그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소위 그동안의 관측 사실을 바탕으로 소위 그 물리학을 탄생시킨 것. 그것이 대체 언제면 17세기입니다. 17세기니까 지금부터 35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물리학이 인간이 이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20세기 초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인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 가지 큰 흐름이 나왔는데, 하나가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소위 시간과 공간에 대한 획기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그 불교를 떠나서 일단 첫 번째 먼저 상대성 이론에서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뭐 짧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을 겁니다. 뭐 길이가 짧기도 하고 길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지루한 강연을 듣는 것은 굉장히 길다. 그래서 시간이 상대성이다. 그런 것이 그렇게 설명한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로켓을 타고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다 보면 여기서는 100년, 200년 흘렀는데 로켓에 탄 사람은 뭐 일주일, 뭐 심한 경우는 뭐 하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집니다. 더 심하면 뭐 시간이 안 흘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 것인데, 이거는 그래도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 못 드리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하는 것이다. 동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 뭐 요즘 많이 살 거니까 뭐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사위가 이제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를 날아갈 때 딸하고 둘이서 또는 손자고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밥 먹는 이 순간 저 우주를 여행을 하고 있는 너희 아버지는 뭘 하고 있을까 하면 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당연히 말이 되죠. 제가 여기 탁 친 이 순간 저 하늘의 별나라 어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말 자체가 물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러분 못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위 고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말 자체가.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우리는 물리학자들은 좌표계라고 그러는데, 소위 관성계라고 그러는데 어떤 세계라고 그러죠. 세계에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은 조선의 제7대 대통령은 누군가, 대한민국의 3대 임금 누군가 하는 말처럼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잠깐 제가 설명하면, 그래도 오늘 강연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개도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성의 개념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소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쉬우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사실은 제가 좀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설명을 할까 싶어서 너무 자세하게 써가지고 오히려 귀찮을지 모르니까 다 생략해 버리시고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에 의해서 이거 나온 건데, 그동안에 이 세상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어났어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인슈타인이 처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가만 생각해 보기를 동시성이라는 게 이게 잘못된 거다. 아인슈타인 전까지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 세상은 누가 생각해도 내가 1시간이라 생각하면 상대방도 1시간일 거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여기 25cm라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25cm이고, 하여튼 누구나 다 똑같을 것이 시간의 길이나 공간의 길이나 같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는 그 순간 딴 사람도 마찬가지 순간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럴 수 없다. 내가 이 순간이라는 순간이 사실은 예를 들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할 때, 제가 볼 때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까마귀가 나는 그 순간 배가 떨어졌지만 딴 사람이 보면은 배가 떨어지고 한참 있다, 그것도 한 하루쯤 있다가 까마귀가 날았고, 또 딴 사람이 보면은 까마귀가 먼저 날았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배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셋 중에는
누가 옳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인데 아주 시작은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그 기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차 선로가 이렇게 쭉, 이 기차 선로입니다. 줄 하나를 걷는데 기차고, 여기에 기차가 지금 달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제가 뭐 앞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앞이고 여기 뒤라고 그러고, 기차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생각, 요 순간 둘이 똑같이 지구에 있는 사람과 요 기차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 한 사람 앉아요. 이 사람은 기차 탔어요. 탔으니까 앞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가운데 한가운데 지상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순간 바로 이렇게 지금 딱 앞과 뒤가 딱 중간 요 순간 번개가 탁 쳤어요. 누가 봤느냐면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번개가 기차의 뒤를 쳤고 앞에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시라고 그러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사건과 기차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뒤에 일어난 사건은 같다. 이것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은 뭐냐면 여기에서 오는 빛과 이쪽에서 오는 빛이 똑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빛이 오려면 물론 빛은 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면 그 걸리는 시간 동안에 기차가 좀 앞으로 갔겠죠. 그것까지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가면 여기 좀 색깔 있는 불빛이 없어서 제가 좀 이번에 크게 이렇게 이만큼 그렸어요. 이만큼. 기차 이렇게 앞으로 왔어요. 그 왔으면 이 사람은 여기에 빛이 도달하는 그 순간, 예를 들어서 근데 좀 말을 편하게 하게 1초쯤 걸렸다 칩시다. 1초쯤 걸렸으면 1초만큼 기차가 이만큼 갔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냐면 여기가 있겠네요. 여기에. 그죠? 그러면 뒤에서 친 빛은 이만큼 많이 와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릴 거고, 여기서 친 빛은 짧으니까 짧게 걸리겠죠. 이 가운데 사이에 볼 때는 아니 앞에서 먼저 쳤고, 왜냐면 짧은 거리 문제니까 앞에서 먼저 쳤고 뒤에서 친 것은 한참 있다 쳤다. 물론 이 길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뭐 1초라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뭐 굉장히 긴 기차라 치면은 일주일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앞뒤가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먼저고 뒤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맞느냐? 누가 맞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은 관찰하는, 내가 봐서 내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거지, 내가 본 건 틀리고 당신이 본 건 맞다 이런 거 없이 누구나 본 것이 다 그 입장에서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 나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사성제인데, 바로 오늘 제가 처음 하는 사성제인데, 사성제는 거기 보면 말 그대로 보면 400억 10천 개가 있다. 그러니까 10천이란 말은 만이죠. 그러니까 400억 곱하기 만이니까 계산은 얼마나 하면 400조 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숫자만큼 각자 생각하는 고집멸도가 있고 다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보는 시간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공간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번에 반대로 기차가 이렇게 갔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얼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뒤에서는 빛이 먼저 도착할 거고 앞쪽이 나중에 도착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사람이 A, B, C, 이 사람이 A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사람을 B라고 그러고 이쪽에 가는 사람을 C라고 한다면 A, B, C가 말이 정확하게 다를 겁니다. 그럼 이걸 심판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해줘서 A가 맞다?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A, B, C 중에 어느 하나 쪽에 속한다면 하나님도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관측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미 여기서 시간이 우선 최소한도 시간이 동시성이라는 것은 깨졌기 때문에 시간은 각자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바뀐다는 걸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의 길이도 바뀔 건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시각이죠. 그죠? 누가 3시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누구는 아니다. 한 사람은 3시이고 다른 사건은 뭐 다음 날 뭐 2시에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은 전날 3시에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건 둘 다 3시 똑같다 치면, 한 사람은 오늘 3시, 다음날 2시. 3시라 그럴까요? 3시. 이 사람은 이 전날 3시와 오늘 3시. 이런 식으로 제각각 다 바꿔서 말하는데, 셋 다 맞다 이겁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제 시각이인 얘기라면, 시간의 길이는 어떤가? 시간의 길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수학은 강의하지 않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길이마저도 다 상대적으로 길고 짧아지고 한다. 공간의 길이도 마찬가지. 공간의 길이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대강 제가 볼 때 한 2m쯤 돼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2m고 여러분도 2m인데,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는 그 물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같은 좌표계에 있습니다. 같은 세계에 같이 시간과 공간을 보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건데, 2m쯤 보는 건데, 로켓을 타고 빨리 간 사이에 본다면 이 길이는 1cm나 2cm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1cm가 말이 되느냐 생각할 텐데, 말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나라 포항에 있는 그 가속기가 하나 있는데, 그 가속기도 그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설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움직인 전자가 볼 때는 자기가 움직인 거리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험적으로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잘 들어맞는 이론이니까, 그냥 여기서는 제가 수학을 하지 않은 대신에 그냥 믿으십시오. 믿는데 어떻게 되냐면,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서 혹시 시간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0으로 나누면은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쓸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1시간이라고 재한 거를 로켓 달리는 시간을 볼 때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1-v제곱 오버 c제곱, 이거 빛의 속도입니다. 이거는 움직이는 사람이 좌표계에서 시간이라면 지상의 시간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냐면, 움직이면 빛이 빨리 되면 이게 c가 돼버린다면, 빛 속도 되면 같은 속도니까 1 빼기 1 되기 0 되죠. 그죠? 그럼 무한대가 되죠. 그럼 벌써 여기서 로켓에서 1시간 간 것이 지상에서는 무한히 많이 흘렀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시간의 길이마저도 그렇게 일정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역설을 제가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이걸 들으면 이제 그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얼마만큼 말이 안 되는 거를 옳다고 우기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를 먼저 보여드려야죠. 그럼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반야신경, 저건 주로 반야신경 말할 테니까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야 바로 진여의 세계로 들어간다 해서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전도 몽상인가? 우리가 지금 다 전도 몽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거든요. 그래서 전도 몽상인지 아닌지 한번 보이는 것 중에서 하나 읽겠습니다. 아까 움직이면 뭐라고 했었죠? 기가 줄어든다 그랬죠. 근데 그럼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죠. 여기에 로켓이 하나 있는데, 이 로켓이 타고 갈 때 보면, 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보면 로켓이 줄어져야죠.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로켓 길이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로켓을 보면은 우리가 줄어야죠.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요. 처음 만들 때 로켓하고 길이가 여기 로켓의 길이가 뭐 크니까 100m쯤 되는 로켓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여기 로켓을 경납고에 한 150m 째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지상에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처음 만들 때부터 로켓이 100m짜리고 만들었고, 경납고는 150m니까 로켓을 여기다 가둬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방 안에 여러분 몸이 법당보다 작으니까 지금 들어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문을 하나 이렇게 달아두어가지고 로켓이 빨리 움직인다가 가정합시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 우리가 볼 때 로켓이 줄어들었으니까 쓱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탁 들어온 순간
여기 문도 닫고 여기 문도 닫을 수가 있죠. 그죠? 물론 로켓은 앞으로 갈 거예요. 가는 짧은 시간에 닫아서 로켓이 이 창관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생각을 바꿉시다. 로켓 입장에서 봅시다. 로켓이 볼 때는 자기는 굉장히 커요, 이만큼. 근데 이 150m짜리가 한 10분의 1을 줄었다 쳐요. 굉장히 빠르면 빛만큼 빨리 가게 되면 로켓은 무지무지하게 줄어들어서 1cm만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뭐 할 것 없이 한 10분의 1을 줄었다 쳐요. 15m밖에 안 되네요. 그럼 로켓은 잘 해봤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볼 때 한 번도 갖춰진 적 없어요. 갖춰졌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사실 여기 답이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건 그 시간의 길이 이런 것만 따지니까 동시성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물리학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 그냥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입장이 정말 달라서 이 사람은 영원히 한 번도 갖춰진 적 없다고 생각할 거고 로켓 쓴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분명히 너를 가둬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맞다는 일이 정말 사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왜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동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해서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느 한쪽 편만 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 강의는 성공인 거고 그게 이해 안 됐다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은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유명한 공식. 이건 아마 하도 유명해서 물리학하지 않은 사람도 이건 다 알 건데 E 이퀄 MC 제곱이라는 것이죠. 이거 뭐냐면 이건 질량이거든요. 소위 질량 에너지 등가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원자탄의 기본 원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조식 때문에 저게 다 그 원자력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태양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없어져요. 그것이 에너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태양빛입니다. 바로 유명한 질량 제가 이제 써드릴게요. 질량 에너지 등가식이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딴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기차 여기서부터 시간과 공간의 길이를 소위 수학적으로 약간 바꿔 놓아버리면 왜냐면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 뭐죠? 움직인다는 거는 움직인 거리 나누기 움직인 건데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고 거기다가 질량을 곱해버리면 소위 운동량이라든지 해가지고 등등 다 이렇게 유도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물질의 운동이나 물질 상태가 유도되니까 이것도 유도가 돼요. 이거 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의 길이의 변화로부터 질량 에너지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질량 에너지 등가식이란 말은 등가란 말은 같은 거다 이런 뜻이죠. 등가식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거 의미를 보면은 사실은 기절할 노릇이죠. 왜냐? 에너지는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의 지금 저기 반야신경을 염두에 두십시다. 거기서 뭐냐면 분명히 원리 전도몽상이랬으니까 우리가 전도몽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데 에너지라는 것은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실체에서 실제하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고와 공에 대해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에너지에 관한 생각만큼은 실제한다 그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백목이 있다, 지금 저기 펜이 있으면 움직이면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으로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 무슨 펜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사인펜이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사인펜은 실제한다. 그리고 사인펜이 실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는 건 뭐냐면 움직임 그 자체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인펜이라는 실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어떤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 하면 운동 에너지라는 게 따라오는데 그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실제하는 이 사인펜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어디 부딪혀서 뭐 깨트릴 수 있으니까
그 깨트릴 수 있는 에너지를 그냥 이게 따라 붙었다. 마치 실제인 김성구 머리카락처럼 이거 에너지는 그냥 여기에 달라붙은 무슨 어떤 물리적인 양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높이 있으면 떨어지면 밑에 탕 깨져서 뭐 부셔뜨리기도 하고, 이게 물이라면 소위 위치 에너지라 그러는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물체에 따라 물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말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현상, 우리가 그걸 변화의 현상이 본질이 아닌 것 현상이라 그러죠.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 어떤 무슨 양 또는 현상이지 그 자체가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보면 내가 달린다고 그래서 뭐 생겨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김성구라는 사람이 실제인 김성구라는 사람이 달리기 때문에 거기에 달린다는 현상 때문에 뭐 운동하는 어떤 그 능력이 생겨서 그 에너지가 붙었다 생각하지, 에너지 자체가 뭐 새로 생긴 거라 생각하지 않죠. 실제는 건 김성구라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재하는 전화, 방석이나 이 건물이나 그다음에 또 사인펜은 실제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죠? 우리가 우리 고집이 여기니까 이게 진짜 실제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고집이 여기 써놔야겠네요. 고집이고 이 고집은 전도된 것이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고집이란 말이 이러고 따지고 몽상이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우기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고 실체를 가진 실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실제하지 않는 거 생각하는데 이게 같다 그랬어요. 정말 같은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저걸 확인하는 것을 1930년대쯤에 벌써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소위 그 반입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럼 입자. 이게 입자가 바로 질량을 가진 물체이고 물질이고, 반입자가 소위 뭐냐면 그 입자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무엇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입자 반입자로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러면 먼저 이 공의 개념부터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주의 탄생을 제가 이제 요 강의에 뒤에 보면 우주의 탄생이 이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그 우주는 우리가 진공에서 나왔다고 믿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진공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없다는 말을 우리가 하기는 참 쉽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알기에는 뭐냐면 여기 지갑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갑이 있는데 지갑을 제 손바닥 안에 지갑이 있다 하는데 넣어버리면 지갑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없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그 우주 자체를 놓고 봐서 정말 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 있느냐 없느냐 따져본다면 간단치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법당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의 그 어떤 그 밀폐된 세계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뭔가를 다 없애버려요. 공기도 없애버리고 하여튼 뭐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 텅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진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그 진공을 비유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공이라고 칩시다. 이것이 이렇게 여기 좀 하얗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하얀 백지가 진공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진공에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구멍을 뚫을 수 있는지는 이제 물론 그 천재적인 학자들이 여러 번 생각했는데, 어떻게 뚫냐면 일단 뚫을 수 있어요. 이렇게 뚫으면 묘한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뚫어진 것이 이게 합쳐진 것이 진공인데, 이것을 우리가 진공이라고 불렀는데, 이 진공에 억지로 에너지를 줘가지고 뚫다 보면 뭐가 생겼냐면 이것이 떨어져 나왔고 구멍이 생겼죠. 그럼 구멍은 진공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약속하기를 이것이 진공이라고 부르게 했으니까, 이것이 진공인데 이거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건 무엇인 거고 이것도 무엇이어야 되죠. 이렇게 붙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입자라고 부르고 이걸 반입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론이 나왔던 거죠. 소위 디락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소위 구멍이론이라는 건데, 뭐냐면 이 진공이라고 불러주면 백목을 칩시다. 이렇게 백목을 요 내부를 진공이라고 부릅시다. 여기다 내가 요만큼 뭔가 팡 쳐서 구멍을 뚫거든요. 구멍을 뚫으면 요것이 튀어나왔겠죠. 이렇게 튀어나왔고 요것이 나온 자리,
그거는 이대로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바뀌었죠. 원래 이것을 진공이라 불렀으니까 바뀐 건 진공이 아니겠네요. 이게 소위 반입자예요. 반입자고 이것이 입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진공이라 불렀던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뭐 색적 시공이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색적 시공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진공이라 불렀던 걸 그냥 공이라 불렀다면 물질이 없으니까 이걸 공이라 부른다면 이것이 공이었으니까 이 공에다가 뭔가를 내가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만큼 톡 튀어나가게 만들었고 톡 튀어나간 자리가 생겼으니까 반입자라 그러면 이것은 뭔가 진공이 아니고 이것도 진공이 아니죠. 그죠? 요걸 진공이라고 불렀으니까. 요걸 입자라고 했다면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던 데서 입자는 질량 가졌으니까 질량을 가진 입자와 반입자가 생겨났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려면 뭐냐면 에너지를 줘야 되죠. 에너지라는 것은 아까 실제 우리가 지금 몽상하고 있는 소위 전도된 우리 고집으로는 에너지라는 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 실체가 없는 데서부터 뭔가 작용을 했더니 진공에다 구멍을 뚫어서 입자, 반입자를 만들어서 E = mc제곱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이 둘이 만나면 진공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은 결국 이게 바로 그 우주가 탄생한 원리가 사실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입자와 반입자가 생겨났다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물리적인 용어로 쌍이라는 뜻에서 쌍생성 또는 쌍소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소위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데서 나온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것이 바로 진공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 그래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왜 특수란 말이 붙었냐면 이건 서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쉽게 하기 위해서 등속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두 사람 사이에 우주를 어떻게 볼 건가 이렇게 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 속도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든지 천천히 갔다 빨라진다든지 하는 거 말고 이 사람의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 움직일 때 이제 일어나는 데서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한 10년쯤 있다가 아인슈타인은 더 깊은 생각을 해봤어요. 깊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말고 이 사람이 그냥 빨리 움직였다 뭐 천천히 움직였다 하더라도 속도가 마음대로 변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 속도나 가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를 기술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개개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해서 발표한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